한국금거래소와 함께하는 금리니 탈출 프로젝트 도와줘 금리니의 양벨입니다. 근데 금리니는 어디 갔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픽은요? 금과 은 언제 사는 게 좋은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참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라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은을 사기 좋을 때는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쌀 때 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금이 궁금해? 내가 다 알려줄게. 쌀 때 사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언제 사야 싼 건지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은 금과 은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겹살집에 갔는데 삼겹살 한 근이 1,000원이라면 싼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진짜 싸다 라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만약 소고기는 한 근에 10원이라면 정말 저 돼지고기가 싼 것일까요? 돼지고기 한 근 먹을 돈이면 소고기를 무려 100근이나 먹을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돼지고기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월급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돼지고기는 엄청 비싸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싸다는 것과 비싸다는 것을 단순히 가격이 얼마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평가하거나 싸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상대 비교를 통해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지표가 바로 금은비라는 것인데요. 금은비란 금과 은의 비율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금 한 개 살 돈이면 은을 몇 개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돼지고기가 1,000원이고 소고기가 10원이었다면 돼지 소 비율은 100대 1이 되는 것처럼 금 하나 살 돈으로 은을 몇 개 살 수 있는지를 상대 비교하면 금과 은의 고평가 여부와 저평가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은비를 보기 전에 금과 은을 먼저 이해해야 금은비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차트는 금 가격과 은 가격을 겹쳐놓은 차트인데요. 딱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과 은은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은은 금보다 오를 때 더 가파르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더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은은 금보다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금을 한 개 사려고 하면 1,000원을 내야 합니다. 은을 한 개 사려고 하면 1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금 하나 살 돈이면 은을 총 10개를 살 수 있으니 금과 은의 비율은 10대 1이겠죠. 근데 만약 금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은은 금보다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니 적어도 2배 이상은 상승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은 100원에서 400원으로 4배가 올랐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2,000원, 은은 400원. 금과 은의 비율은 5대 1로 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이 떨어질 때 은이 더 많이 떨어지니 금과 은의 가격이 하락하면 금은비는 올라가게 됩니다. 즉 금은비가 높아진다는 것은 금과 은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뜻이고 금은비가 낮아진다는 것은 금과 은이 고평가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금은비를 보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00년부터 현재까지 약 120년간의 금은비를 제가 직접 차트로 만든 것인데요. 잘 보시면 금은비라는 것이 특정 범위 안에서만 오르고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금과 은이라는 것은 총량이 정해져 있고 생산량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 항상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특정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은비도 이렇게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 금은비의 지난 120년 동안의 평균치를 구해보면 약 50대 1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고평가 구간과 저평가 구간을 나눠보면 금은비가 매우 높은 구간, 다시 말해 금과 은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과 금은비가 매우 낮은 구간, 즉 금과 은이 매우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 이렇게 간단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 금과 은을 사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금은비가 80 이상으로 저평가 구간일 때 사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면 실제로 저평가 구간에서 금과 은을 산다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평가 구간으로부터 약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상승이 있었는지를 직접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1년 안에 대부분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1940년에 금이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 당시에는 금본위제라고 해서 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1934년부터 1943년까지 약 10년간 금 가격이 똑같았기에 상승률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해당 기간의 은 상승률을 보면 1992년과 비슷한 상승을 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좋은 투자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은비만 보고 금 사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금과 은은 한 번 슈퍼 사이클이 찾아오면 수십 배까지도 상승할 정도로 상승 포텐셜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만약 단순히 금은비만 생각하며 저평가 시기에만 투자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거대한 상승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금과 은의 슈퍼사이클은 총 3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금본위제 시기의 거대 상승기에서는 그래도 잘 편승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1차 거대 상승기나 2차 거대 상승기 때는 금은비가 단 한 번도 80 이상으로 올라갔던 적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정말 금과 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언제 가격이 오를지 확신이 없다면 금은비라는 것을 통해서 저평가 시기에만 잘 투자함으로써 적어도 비싼 가격의 투자에 큰 손실을 보는 일은 많이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과 은은 언제 사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당연히 어떤 지표 하나만 보고 최고의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적어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정도로 이해하시고 적용하신다면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금과 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으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과 은을 왜 사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